그린란드에 협조 안 하면 관세 폭탄 각오하세요. 트럼프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린란드를 손에 넣기 위해 관세 협박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행정부. 미국을 막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죠. 하지만 48시간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히려 미국의 숨통이 조여진 겁니다. 미국이 선을 넘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 한국의 최후 통첩에 트럼프는 패닉에 빠졌고 결국 3시간 만에 그린란드 포기를 선언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관세 협박을 제압한 한국의 단호한 결단, 지금 시작합니다. 5년 전 저는 형과 매형을 죽였습니다. 물론 제 손으로 직접 한 건 아니었죠. 저는 에밀 올센입니다. 누크 항만과 해상구조 통합상황실 운영 책임자로 20년째 일하고 있죠. 북극에서 안보는 말이 아니라 항로예요. 길이 열리면 삽니다. 다치면 죽어요. 그 단순한 진실을 5년 전 장례식장에서 배웠습니다. 2026년 1월 3일 밤 11시 상황실 모니터에 속보가 떴을 때 그린란드는 미국 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 순간 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영토를 말할 때 저는 항로를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번에도 쇄빙 지원 요청을 관철 못하면 또 누군가 죽는다는 거려. 속보가 뜬 지 3분도 안 돼서 옆 모니터에 빙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항로 폐쇄 가능성 80%. 저는 출동 결제 버튼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때 상부통신이 들어왔습니다. 대기하세요. 외교 라인 확인 중입니다. 대기. 5년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형의 사고 파일이 거기 있었어요. 표지에 적힌 날짜 2021년 3월 14일. 빙의 급변. 구조 접근 지연. 사망 이명. 저는 그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미국 안보, 북극 전략, 필수 영토. 하지만 제 눈에는 빙의 경보만 보였습니다. 영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항로가 문제였죠. 얼음이 닫히면 배가 못 들어갑니다. 배가 못 들어가면 구조가 안 돼요. 구조가 안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저는 항로와 구조 우선순위표를 꺼내서 순서를 바꿨어요. 영토 논쟁 대기, 삭제, 항로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최우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새벽 2시쯤 항만 게이트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노동조합 대표 아나 하겐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와 게이트로 걸어갔죠. 아나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에밀, 들었어? 미국이 우리를 사겠대. 들었어요. 파업해야 해.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절반은 아나 편이었고 절반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파업하면 항만이 멈춰. 그럼 우리 생계는? 생계가 문제야? 나라가 팔리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끼어들지 않았어요. 주권과 생존, 둘 다 맞는 말이었고 둘 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때 말리크 니엘센이 게이트로 뛰어왔습니다. 자치정부 정책실 실무관이에요. 예산, 조달, 법, 좋은 계획이 정치 프레임에서 죽는 걸 수없이 봐온 사람이죠. 말리크가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어요. 이거 봐요. 방금 들어온 거예요. 관세 예고 요약 메모였습니다. 2월 1일 10%, 6월 1일 25%.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협박이었죠. 아나가 종이를 낚아챘어요. 이게 뭐야? 트럼프가 유럽을 흔들고 있어요. 반대하면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리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럽이 흔들리면 우리는 고립돼요. 관세 협박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칼이에요. 게이트가 조용해졌어요. 파업을 외치던 사람들도 생계를 걱정하던 사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고립. 그린란드가 혼자 남는다. 아나가 저를 봤습니다. 에밀,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빙의 경보를 떠올렸어요. 항로 폐쇄 가능성 80%. 파업은 보류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항로가 닫힐 수도 있어요. 항만이 멈추면 구조도 멈춰요. 주권을 지키려다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영토 논쟁은 정치인들이 해요. 우리는 항로를 지켜야 해요. 길이 열려야 삽니다. 아나가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파업은 보류할게. 대신 항로 약속을 받아내. 누가 됐든 항로를 여는 쪽이 우리 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그날 밤 우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상황실로 돌아오니 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미국 측에서 보낸 브리핑 초청이었습니다. 발신자,
리처드 헤일, 미 국가안보회의 북극과 해양안보 특사, 그린란드 안보 상황 브리핑에 참석을 요청합니다. 저는 그 이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안보,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안보를 말할 때 현장에서는 항상 누군가 죽었어요. 5년 전에도 그랬죠. 안보 논의가 길어지는 동안 빙해가 다쳤고 형이 탄배는 갇혔고 구조선은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말리크가 제 옆에 서서 화면을 봤어요. 헤일이 움직이네요. 알아요. 통제권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통제권? 그린란드 항만과 항로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안보를 명목으로요. 저는 형의 사고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안보를 명목으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말리크, 미국이 지금 당장 항로를 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쇠빙선이요. 미국이 가진 쇠빙선으로 지금 당장 북극 항로를 뚫을 수 있냐고요? 말리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미 해안경비대 대형 쇠빙선이 3척 수준이에요. 노후 함정 포함해서요. 러시아는 50여 척이 넘고요. 그럼 통제권을 가져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리크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컴퓨터에서 폴더를 하나 열었어요. 공백 지도, 제가 몇 년 동안 혼자 만들어 온 자료였습니다. 빙의 두께 변동, 항로 유지 구간, 가용 쇠빙 역량, 전부 한 장에 담은 지도였죠. 이걸 업데이트해야겠어요. 왜요? 영토가 아니라 항로가 실체예요. 통제권을 말하려면 항로를 열 수 있어야 해요. 못 열면서 통제권만 가져가는 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말리크가 제 말을 받았어요. 강탈이죠. 새벽 4시, 말리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에밀, 한국에 요청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 하나오션이라고 있어요. 쇠빙 LNG선 건조 실적이 세계 최고예요. 21척을 이미 인도했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오션. 미국도 유럽도 지금 당장은 못 열어요. 하지만 한국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비공개로 타진해 볼 만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항만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SOS 루트를 준비해요. 알겠어요. 말리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새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헤일의 후속 메시지였습니다. 브리핑에서 북극 안보 체계 재편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통제권 이전 문서 초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권 이전. 저는 형의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5년 전 안보를 논의하는 동안 형은 죽었어요.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공백 지도 폴더를 열어둔 채 말리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쪽에 연락해요. 지금 바로요. 얼음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대신 항로를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이틀 뒤 저는 브리핑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1월 5일 오후 3시 리처드 헤일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미 국가안보회의 북극과 해양안보 특사. 그가 말할 때마다 방 안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50여 척의 쇠빙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헤일이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붉은색으로 칠해진 러시아 해역이 화면을 덮었습니다. 중국도 5척 안팎의 쇠빙선을 확보했고 북극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린란드는 이 위협 앞에 혼자입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쥐었습니다. 혼자, 그 단어가 정확히 노린 거였어요. 헤일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관세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유럽 동맹국들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2월 1일 10%, 6월 1일 25%. 반대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방 안이 술렁거렸어요. 덴마크 외교 라인 담당자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헤일은 그 반응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동맹은 비용을 나눕니다. 반대하면 대가도 나눠야죠. 저는 그가 말하는 동안 계속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항로, 러시아 50여 척, 중국 5척. 그럼 미국은? 브리핑이 끝나고 내부 회의가 열렸어요. 말리크가 서류 2장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거 봐요. 첫 번째 서류. 미 해안경비대 실질 전력 공백 메모.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3척 수준 평가, 노후 포함. 맞아요. 미국이 지금 당장 운용할 수 있는 대형 쇠빙선은 3척 수준이에요. 러시아는 50여 척인데? 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헤일이 공포를 키울 때 쓴 비교표가 떠올랐어요. 러시아 50여 척 대 미국. 그는 미국 숫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서류. 전력 증강 로드맵 1장. PSC 최대 3척, ASC 3척, 총 6척이요. 핀란드 협력으로 11척 추가.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말리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마지막 줄을 보세요. 저는 서류 맨 아래를 읽었습니다. 도입 완료까지 수년 소요. 계획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없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미국을 의심했어요. 그들이 가진 건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항로였고요. 통제 대신 공백 메우기로 목표를 바꿔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말리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후보를 문서에 넣을게요. 하나오션, SOS 패킷은 오늘 밤에 완성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로그 프린터를 켰어요. 앞으로 모든 회의는 타임라인으로 기록합니다. 논쟁 금지, 시간, 위치, 로그만 남겨요.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말은 바뀌어요. 기록은 안 바뀝니다.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정치에 맞서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항만 게이트에서 다시 소란이 일었어요. 아나가 급히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에밀,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조합 안에 친미파가 있어. 결국 미국 통제가 답이라고 퍼뜨리고 다녀. 저는 창밖을 봤어요. 게이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죠. 미국이 지켜준다잖아. 지키긴 뭘 지켜? 쇄빙선도 없으면서. 그래도 러시아보다 낫지. 낫긴 뭐가 나. 관세로 협박하는데. 파업 위기가 다시 불붙고 있었어요. 주권파와 친미파. 아나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금 싸우면 안 돼요. 넌 어느 편인데? 편은 없어요. 항로만 있어요.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지금 당장 항로를 열 수 있는 쪽이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동안 얼음은 다쳐요. 다치면 죽어요. 아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에밀 말이 맞아. 그녀가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정치 구호는 금지야.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주권이 아니라 항로야. 항로 약속을 하는 쪽이 우리 편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그럼 누가 약속해? 아나가 저를 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없었으니까요. 밤 11시 상황실. 말리크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완성했어요. NUK 아이스 캡 이머전시 리퀘스트. 누크빙의 공백 긴급 요청서. 그린란드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비공개 SOS 패킷이었어요. 저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현재 빙의 상황. 가용 쇄빙 역량 부재. 항로 폐쇄 시 구조 불가. 그리고 요청 사항. 쇄빙 역량 지원 타진. 하나오션을 특정했어요. 쇄빙 LNG선 21척 인도 실적 도크 동시 4척 체제. 지금 당장 논의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에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말리크가 말했어요. 서명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미국이 알면 알겠죠. 그래도 저는 형의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에요. 생존 요청이에요. 저는 서명했어요. 말리크도 옆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내부 보안 걸고 발송할게요. 발송 로그 남겨요. 알겠어요. 패킷이 나간 시각 1월 6일 오전 0시 32분. 저는 그 시간을 로그에 기록했습니다. 새벽 3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죠.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현장 연결 요청. 화면 공유 가능 여부 확인. 발신자 강명희. 한국 북극 안전과 쇄빙 공동운용 TF 현장 총괄. 저는 말리크를 깨웠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뭐라고요? 벌써? 화면 공유를 요청해요. 말리크가 화면을 봤습니다. 빠르네요. 너무 빨라요. 저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외교 루트도 아니고 비공개 패킷에 3시간 만에 응답? 뭔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헤일이었습니다. 관세 일정 재확인. 2월 1일 10% 예정대로 진행. 협력을 기대합니다. 협력. 협박의 다른 이름이었죠. 저는 두 개의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쪽은 한국, 한쪽은 미국, 한쪽은 화면 공유를 요청하고, 한쪽은 관세를 못 받고. 저는 로그 프린터를 켰어요.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응답 오전 0시 32분. 미국 관세 재확인 오전 3시 21분. 말리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한국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현장 연결 요청. 화면 공유. 연결해요. 진짜요? 연결 안 하면 뭐가 남아요? 미국은 말만 하고 유럽은 관세에 흔들리고 지금 당장 움직이는 건 한국뿐이에요.
말리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쳤어요. 화면 공유 가능, 연결 대기 중, 전송,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얼음은 협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1월 7일 오전 8시, 화면이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카메라 너머로 한국인 여성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 무표정한 얼굴.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화면 공유해주세요. 인사도, 소개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먼저 신원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강명희입니다. 한국 북극 안전과 쇠빙 공동운영 TF 현장 총괄이에요. 전직 해경 합동 상황실 출신이고요. 지금부터 시간이 없어요. 화면 공유해주세요. 말투가 잘렸어요. 설명 대신 요청, 감정 대신 행동. 저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화면 공유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황실 모니터가 그녀 쪽으로 넘어갔어요. 빙의 경보 현황, 항로 상태, 가용 자원 목록. 강명희가 화면을 훑더니 말했습니다. 항로 폐쇄 가능성 80%, 맞죠? 네. 구조 접근 가능 경로는요? 현재 없어요. 쇠빙 지원 요청은 어디에 했어요? 미국, 덴마크, 둘 다 대기 중이에요. 그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대기 안 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대기 안 한다. 5년 전에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화면에 새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박정수, 빙의 항로와 통신, 관제 통합 아키텍트라고 했어요. 그가 파일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아이스브레이커 갭맵 버전 1. 쇠빙 공백 지도였어요. 빙의 두께, 변동 구간, 항로 유지 가능 구역, 가용 쇠빙 역량. 제가 몇 년 동안 혼자 만들던 그 자료를 한국은 하룻밤 만에 완성해놨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이걸 언제 만들었어요? 어젯밤이요. 패킷 받고 바로 시작했어요. 하룻밤에? 데이터는 공개 자료예요. 조합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속도죠. 저는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만든 것보다 정밀했어요. 구역별 빙의 두께 변화, 계절 편차, 쇠빙선 투입 시 항로 확보 예상 시간. 전부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명희가 말했어요. 이 지도가 핵심이에요. 안보는 통제가 아니라 항로예요. 항로를 열 수 있어야 안보가 성립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제 생각을 말했어요. 미국은 지금 열 수 없어요. 삼척 수준이니까. 알아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강명희가 화면을 똑바로 봤습니다. 통제권이 아니라 운영권이에요. 운영권? 우리는 그린란드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항로를 열고 운영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빠지는 거예요. 운영권은 현지에 남겨요. 그게 우리 조건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통제권이 아니라 운영권. 지배가 아니라 이전. 미국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말리크가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문서로 남길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약속은 문서로 해요. 말은 안 믿어요. 강명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해경 출신이라고 했죠. 현장에서 굴러온 사람이었어요. 정치인이 아니라 실무자. 그래서 말이 짧은 거였습니다. 상황실 접근 권한을 드릴게요. 임시로요. 제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연결한 거? 그게 첫 번째예요. 강명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본 표정이었어요. 화면에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최영도, 하나오션 극지선박 프로젝트 총괄이라고 했어요. 그가 말할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숫자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쇠빙 LNG선 인도 실적 21척, 현재 도크 동시 4척 진행 체제, 납기는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치적 조건은요? 없어요. 없다고요? 도크는 거짓말을 못해요. 순번이 곧 진짜예요. 정치 프레임에 끌려가면 계약 안 해요. 운영권 기반이면 가능해요. 말리크가 메모를 했어요. 최영도가 덧붙였습니다. 리스크는 문서로 남겨요. 구두 약속은 안 받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다르구나. 유럽은 문장을 줬어요. 미국은 협박을 줬고요. 한국은 체크리스트를 줬습니다. 강명희가 새 파일을 공유했어요. 48시간 전개 체크리스트.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장비 점검, 인력 배치, 통신 연결, 현지 협조, 빙의 모니터링 주기. 이건 뭐예요? 전개 준비 목록이에요. 승인되면 48시간 안에 현장에 세팅해요. 48시간? 늦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은 몇 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유럽은 논의 중이라고 했고요. 한국은
48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빠르네요. 빠른 게 아니에요. 준비한 거예요. 강명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봤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구체적이었어요.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박정수가 말했어요. 갯맵은 계속 업데이트할게요. 버전 2, 버전 3, 빙의 변화에 맞춰서요. 현장에서 쓸 수 있게 단일 화면으로 만들 거예요. 단일 화면, 빙의, 항로, 구조 가는 경로, 전부 한 화면에서 봐야 해요. 흩어지면 판단이 늦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임라인과 지도로만 의사결정할게요. 좋아요. 그게 우리가 만든 첫 번째 규칙이었어요. 말 대신 기록, 주장 대신 지도. 말리크가 협력 문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이걸 정치 문서가 아니라 운영 패키지로 고정하고 싶어요. 강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통제권 언급은 빼고 운영권 조항만 넣어요. 최영도가 덧붙였습니다. 하나오션 실적 요약도 첨부할게요. 21척 인도, 도크 체제, 납기 조건,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서류가 오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동을 말했어요. 믿음은 나중입니다. 먼저 작동부터. 강명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연결이 끝난 뒤 저는 상황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갯맵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한국이 하룻밤 만에 만든 지도. 제가 5년 동안 혼자 끙끙대던 그 작업을 그들은 데이터를 조합해서 단숨에 완성했습니다. 속도가 달랐어요. 준비가 달랐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항만 불빛이 여전히 감고 있었어요. 그때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리처드 헤일, 통제권 이전 문서 초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속한 합의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통제권 이전, 헤일은 여전히 그 프레임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관세 공포가 커지고 있었죠. 2월 1일 10%, 6월 1일 25%, 반대하면 맞는다, 동맹이라는 이름의 협박이었어요. 저는 로그 프린터를 켰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기록했어요. 한국 연결 시각, 화면 공유 내역, 갯맵 수령, 체크리스트 확인, 시간, 위치, 로그, 말은 바뀌어도 기록은 안 바뀝니다. 저는 형의 파일을 서랍에 넣었어요. 5년 전에는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이기로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체크리스트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체크리스트를 믿기로 했습니다. 1월 8일 아침, 전개 구역에 첫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TF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컨테이너 3개, 통신 장비, 모니터링 세트, 48시간 전개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이었죠. 저는 현장에 서서 그걸 지켜봤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상황실에 덴마크 외교 라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말리크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저를 봤어요. 유럽이 흔들리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관세 때문에요. 2월 1일 10%. 독일이랑 프랑스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대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다르더군요. 그린란드 지지는요? 약해지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관세 맞으니까. 유럽이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협박이 통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빙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항로 폐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어요. 화면에 붉은 구역이 떴습니다. 빙해가 급변해서 주요 항로가 막힌 거죠. 저는 즉시 한국 TF에 연락했어요. 항로가 닫혔어요. 강명희가 답했습니다. 알아요.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체크리스트 갱신해요. 멈추지 않아요. 그녀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48시간 전개 체크리스트가 실시간으로 수정되고 있었어요. 항로 폐쇄 상황 반영, 대체 경로 검토, 장비 재배치 일정.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수에 무너지지 않는구나. 변수를 흡수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어요. 박정수가 통합 상황판을 완성했습니다. 빙의, 항로, 구조 가는 경로, 전부 한 화면에 담겼어요. 이제 이걸로 판단하면 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흩어져 있던 정보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거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겠네요. 그게 목적이에요. 흩어지면 늦어요. 늦으면 죽어요. 박정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에도 정보가 흩어져 있었어요. 여기저기 확인하느라 시간을 쓰는 동안 빙해가 닫혔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덴마크 외교 라인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 앞에 나서면 리스크가 있어요. 말리크가 전화 내용을 전했어요. 무슨 리스크요? 미국이 반발할 수 있대요. 한국이 북극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미국이 압박을 강화할 거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한국 협력을 낮추라는 거예요.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유럽은 관세가 무서웠고 미국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그린란드가 끼어 있었죠. 저는 말리크를 봤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뭐가 남아요? 미국 통제권이요. 그럼 못 물러서죠. 말리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패가 필요해요. 말리크가 밤새 문서를 수정했습니다. 공동운영 합의서. 거기에 새 조항을 넣었어요. 운영권 현지화. 이 조항이 있으면 한국이 앞에 나서도 통제권 문제가 안 생겨요. 운영권은 그린란드에 남으니까.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든 말든 우리 입장은 이거예요. 우리 땅에서 우리가 운영한다. 저는 합의서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방패였어요. 외부 통제 배제, 현지 운영 주체 명시, 기술 이전 후 철수 조항. 강명희한테 보내요. 알겠어요. 새벽 3시, 합의서 초안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1월 9일 아침, 항만 게이트에서 다시 충돌이 일었어요. 주권파와 친미파가 또 붙은 거죠.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미국이 지켜준다잖아. 지키긴 뭘 지켜. 관세로 협박하는데. 그럼 한국이 뭔데? 걔네가 왜 나서? 항로 열어주겠다잖아. 그게 다 정치야, 정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게이트로 뛰어갔습니다. 아나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녀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다들 들어. 아나가 말했어요. 주권이 중요해? 중요하지. 근데 주권 외치다가 항로 다치면 뭐가 남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계도 없고 구조도 없어. 배가 치면 죽는 거야. 5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 다 알잖아.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과 매형을 잃었던 그 사고. 항만 사람들 대부분이 기억하고 있었죠. 구호는 집어치워. 주권이든 친미든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건 항로야. 항로를 여는 쪽이 우리 편이야. 아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누군가 물었죠. 그럼 한국이 우리 편이야? 아직 몰라. 하지만 지금 움직이는 건 걔네뿐이야. 파업 카드가 다시 묻혔습니다. 아나가 그 자리에서 선언했어요. 앞으로 정치 구호 금지. 항로 약속만 논의해. 분열이 끊어졌습니다. 오후 4시 헤일이 새 자료를 보내왔어요. 위험지도였습니다. 북극 해역이 붉게 칠해져 있었죠. 러시아 위협, 중국 진출, 빙의 변동. 그가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그린란드는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통제권 이전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숫자가 과장된 것 같았습니다. 박정수에게 보냈죠. 이거 검토해 줄 수 있어요? 보낼게요. 1시간 뒤 박정수가 파일을 돌려보냈습니다. 위험지도 불일치 비교 시트. 헤일의 지도와 실제 데이터를 나란히 놓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박정수가 화면으로 설명했습니다. 헤일 지도는 빙의 변동을 과장했어요. 실제 데이터랑 20% 이상 차이 나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모르죠. 하지만 근거가 불명확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비교 시트를 저장했습니다. 산출 근거 요구서를 보내요. 공식적으로요? 네. 근거 없는 지도로 겁주면 안 되죠. 말리크가 요구서를 작성했어요. 위험지도 산출 근거 제출 요청, 데이터 출처 및 산정 방식 명시 요망, 헤일에게 보냈습니다. 기록을 남긴 거예요. 1월 10일 아침, 최영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크 순번 변경했어요. 뭐라고요? 그린란드 쪽 일정을 앞으로 당겼어요. 원래 순번보다 2단계 올렸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요? 약속했으니까요. 말만 하면 의미 없어요. 실행해야 진짜죠. 최영도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도크는 거짓말을 못해요. 순번이 곧 진짜예요.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했어요.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바꾸겠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강명희가 전개 구역 완성을 보고했어요. 컨테이너, 통신 장비, 모니터링 세트, 임시 지휘소. 48시간 안에 전부 세팅됐습니다. 전개 완료, 현장 운영 가능 상태예요. 저는 전개 구역을 둘러봤어요. 한국 깃발 같은 건 없었습니다. 과시가 없었어요. 그냥 장비와 사람만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육이요. 현지 인력이 운영할 수 있게 가르쳐야죠. 그 다음은요?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운영권은 여기 사람들 거예요. 강명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남으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작동시키고 넘기려고 온 거였어요. 저녁,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헤일이었어요. 관세 일정 재확인. 2월 1일 10% 예정대로. 협력을 기대합니다. 같은 말을 또 한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유럽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린란드 지지 후퇴 발언, 유럽 외교가에서 확산. 독일 고위 관리가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 새어나온 거예요. 관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린란드를 지지하기 어렵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를 깨물었습니다. 유럽이 물러서고 있었어요. 미국은 압박을 강화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개 구역은 완성됐고 도크 순번은 바뀌었고 체크리스트는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상황실로 돌아가 로그를 기록했어요. 이번에는 다치게 두지 않겠다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1월 11일 아침 상황실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말리크가 화면을 켜더니 한마디 했어요. 유럽이 빠졌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관세 리스크를 이유로 그린란드 지지를 철회하는 발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린란드는 혼자 남는 거예요. 말리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항만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혼자. 5년 전에도 그랬죠. 구조 요청을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형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말리크가 물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운영원칙 1호. 며칠 전 말리크와 함께 작성한 문서였어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그린란드 항만과 항로의 운영권은 현지에 귀속된다. 외부 통제권 이전은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서명할게요. 진짜요? 통제권 논쟁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해요. 영토가 아니라 항로, 통제가 아니라 운영. 저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에밀 올센, 날짜 2026년 1월 11일. 그게 제가 내린 결정이었어요. 말리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공식화하면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권이 영토라고 생각하면 미국한테 져요. 쇄빙선이 없으니까. 하지만 주권이 운영이라면 달라요. 항로를 여는 쪽이 주권을 갖는 거예요. 말리크가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서에 반영할게요. 강명희한테도 보내요. 알겠어요. 운영원칙 1호가 발송됐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영토에서 항로로 이동한 순간이었어요. 오전 10시 헤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북극 안보 체계 재편안 최종 협의를 요청합니다. 통제권 이전 문서 검토 바랍니다. 그가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저는 말리크를 불렀습니다. 미해안 경비대 공백 메모 있죠? 네. 비교표도요? 러시아 50여 척 대 미국 3척. 있어요. 전부 준비해요. 헤일이 통제권을 말하면 이걸로 받아쳐야 해요. 말리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헤일은 공포를 팔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온다. 중국이 온다. 우리만 믿어라. 하지만 그가 숨긴 게 있었죠. 미국도 지금 당장은 못 연다는 사실. 오후 2시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헤일이 화면에 떴어요. 그가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또 그 위험 지도였죠. 북극 해역의 위협 수준은 심각합니다. 러시아 50여 척, 중국 5척. 그린란드는 이 위협에 대응할 역량이 없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통제권 이전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어요. 헤일이 저를 봤어요. 미국은 몇 척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헤일이 입을 열었어요. 현재 증강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계획 말고요. 지금 당장 운용 가능한 대형 쇄빙선이요. PSC와 ASC 프로그램이 숫자로 대답해 주세요. 헤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리크가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미 해안경비대 실질 전력 공백 메모예요. 3척 수준, 노후 포함, PSC 3척, ASC 3척, 핀란드 협력 11척, 전부 도입까지 수년이 걸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지금 미국은 공백이에요. 공백을 숨기면서 통제권을 요구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헤일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됐어요. 그 틈에 최영도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상황 어때요? 헤일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통제권 문서요. 알겠어요. 우리도 카드 꺼낼게요. 그가 파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아틱 빌드 리스크 홀드 노티스. 북극 건조 리스크 보류 통보서. 저는 내용을 읽었어요. 통제권 또는 병합 프레임이 적용될 경우 하나오션의 모든 북극 관련 협력은 즉시 동결된다. 이게 뭐예요? 보험이에요. 미국이 통제권으로 밀면 우리는 빠지겠다는 거죠. 진짜로요?
도크는 거짓말 못해요. 순번 바꾼 거 알죠? 그건 신뢰예요. 근데 그 신뢰가 정치에 끌려가면 계약 자체를 안 해요. 저는 그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걸었어요. 운영권이면 협력한다. 통제권이면 동결한다. 강탈은 안 받아준다는 뜻이었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헤일이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관세 일정은 변함없습니다. 2월 1일 10%. 반대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가 협박을 반복했어요. 저는 최영도가 보낸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건 하나오션에서 보낸 통보서예요. 헤일이 화면을 봤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통제권 또는 병합 프레임이 적용될 경우 협력 동결. 이게 한국의 입장이에요. 이게 한국은 정치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아요. 운영권 기반이면 협력하고 통제권 기반이면 빠져요. 선택은 미국이 하는 거예요. 헤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압박이 멈칫한 순간이었어요. 협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역으로 조건을 건 거죠. 회의가 끝난 뒤 말리크가 말했어요. 헤일 표정 봤어요? 봤어요. 처음으로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카드를 쓴 거예요. 우리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오션의 쇠빙선 건조 역량, 21척 인도 실적, 도크 동시 4척 체제. 그게 한국의 무기였어요. 미국은 그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북극 공백을 메울 현실적인 후보가 한국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녁 항만 게이트로 갔습니다. 아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유럽이 빠졌어. 미국은 협박하고 있고. 근데 한국이 조건을 걸었어. 무슨 조건? 통제권이면 안 한대. 운영권이면 한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뭐가 좋은 건데? 아나가 대답했어요. 운영권이 우리한테 남는다는 거야. 한국이 와서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엔 우리가 운영하는 거지.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진짜 믿을 곳은 말하는 쪽이 아니야. 항로를 여는 쪽이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듣고 있었어요. 아나가 분열을 끊었습니다. 주권파도 친미파도 조용해졌어요.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항로. 밤 9시 강명희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공개 시연 계획서. 안전과 구조 목적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연을 할 거예요. 쇠빙 역량으로 항로를 열고 구조 접근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군사쇼로 오해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목적 조항을 넣은 거예요. 안전과 구조, 공격이 아니라 생존. 이 문서가 방패예요. 저는 계획서를 읽었습니다. 시연 목적, 시연 절차, 기록 방식, 공개 범위. 전부 명시되어 있었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강명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말리크도 옆에 서명했습니다. 공개 시연이 공식화됐어요. 자정 무렵 문제가 터졌습니다. 빙의 경보가 다시 울렸어요. 시연 예정 구역 근처에서 빙의 변동이 감지된 거죠.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명희가 화면을 봤어요. 체크리스트 갱신해요. 변수가 생겼는데요. 변수는 늘 있어요. 멈추면 지는 거예요. 박정수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빙의 두께, 변동 속도, 대체 경로, 체크리스트가 수정됐어요. 전개 일정 유지해요. 경로만 조정하면 돼요. 강명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멈추지 않는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새벽 2시, 헤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통제권 문서 공식화를 추진 중입니다. 관세 발효일까지 20일 남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원칙 1호가 있었고, 동결 통보서가 있었고, 공개 시연 계획서가 있었어요. 전부 문서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 유럽은 흔들렸고, 미국은 협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조건을 지키며 움직였습니다. 저는 로그 프린터를 켜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기록했어요. 시간, 위치, 결정. 이번에는 기록으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1월 13일 오전 7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빙의, 위험 구역, 한국 TF가 준비한 쇠빙 장비가 움직였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옆에서 실시간으로 타임코드를 기록했어요. 0시 0분, 장비 가동. 0시 3분, 빙의 진입. 0시 7분, 항로 확보 시작. 화면에 얼음이 갈라지는 장면이 떴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0시 12분, 첫 번째 구간 항로 확보 완료. 0시 18분, 구조 접근 가능 경로 개방.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항로가 열렸어요. 구조선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5년 전에 이게 있었다면 형이 살았을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장면이었어요. 한국이 약속한 게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강명희가 현장에서 보고했어요. 항로 확보 완료. 구조 접근 가능 상태 확인. 기록했어요. 타임코드 전부 남겼어요. 박정수가 시연 영상 타임코드 요약본을 정리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초 단위로 기록된 문서였어요. 이게 증거예요. 항로를 열 수 있다는 증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은 나중이었어요. 먼저 작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문제가 터졌어요. 외부에서 이상한 기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군사쇼 진행 중. 한국, 북극에서 무력과 시. 저는 화면을 보며 이를 깨물었어요. 시연이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안전과 구조 목적이라고 명시했는데 군사쇼로 둔갑한 거죠. 말리크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유럽 쪽에서 연락 왔어요. 한국 시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대요. 우려. 군사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요. 유럽이 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관세 공포에 시연 왜곡까지 더해진 거예요. 오전 11시 상부에서 통화가 왔습니다. 덴마크 외교 라인이었어요. 시연을 중단할 수 없습니까? 말리크가 전화를 받았어요. 왜요? 외교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요. 미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저는 말리크 옆에 섰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단 안 해요. 말리크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시연 계획서 봤죠? 목적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안전과 구조 목적, 군사 행동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서가 있어요. 도장도 찍혀 있고요. 이건 합의된 시연이에요. 외부 압박으로 중단할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공개 시연 계획서가 방패가 된 거예요. 문서의 힘이었습니다. 오후 2시 브리핑 룸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헤일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가 새 자료를 띄웠어요. 북극 위험 평가 최신본입니다. 또 그 위험 지도였죠. 붉게 칠해진 구역, 과장된 위협, 공포를 파는 슬라이드. 저는 박정수를 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헤일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위협 수준을 고려하면 통제권 이전은 불가피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어요. 헤일이 저를 봤습니다. 그 위험 지도 산출 근거가 뭐예요? 국방부와 해안경비대 자료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요. 빙의 변동 데이터 출처, 위협 평가 산정 방식, 수치 계산 근거요. 헤일이 잠시 멈췄어요. 박정수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건 위험 지도 불일치 비교 시트예요. 헤일의 지도와 실제 데이터를 나란히 놓은 거죠. 헤일 특사님 지도는 빙의 변동을 20% 이상 과장했어요. 위협 구역도 실제보다 넓게 잡혀 있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헤일이 입을 열었어요. 그건 산출 근거 요구서를 공식 제출할게요. 데이터 출처와 산정 방식을 명시해주세요. 말리크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위험 지도 산출 근거 요구서. 공식 문서였어요. 헤일이 서류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검토 후 답변하겠습니다. 즉답을 못한 거죠. 근거가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앞으로 운영원칙 1호를 제공제요. 뭐라고요? 정치 해석 금지. 운영 기록만 남겨요. 외부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시간, 위치, 로그만 봐요.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군사쇼라고 떠들든 위협이라고 하든 우리는 반응 안 해요. 타임코드로 답해요. 기록이 진짜예요. 직원들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외부 흔들림이 현장 운영에 들어오면 안 됐습니다. 우리는 기록으로 싸우기로 했으니까요. 저녁 6시 최영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상황 어땠어요? 시연은 성공했어요. 근데 외부에서 왜곡이 퍼지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리스크 홀드 원칙 재확인할게요. 통제권 프레임이 계속되면 협력 동결이에요. 변함없어요. 진짜요? 감정으로 움직이면 당해요. 원칙으로 움직여야 버텨요. 우리는 원칙대로 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곡이 퍼지든 압박이 오든 원칙을 지켰습니다. 운영권이면 협력하고 통제권이면 동결한다. 단순하지만 단단한 기준이었어요. 밤 8시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말리크가 말했어요.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확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근거는요? 시연 성공, 원칙 준수, 문서 기반 협력. 다른 데는 없어요. 미국은 협박하고 유럽은 빠지고 움직이는 건 한국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요. 강명희가 화면으로 참석해 있었어요. 고마워요.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알아요. 현지화가 완료돼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도 돌아가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억했어요. 한국은 남으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작동시키고 넘기려고 온 거였어요. 밤 10시, 헤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2월 1일까지 20일 남았습니다. 관세 발효는 예정대로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무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2월 1일, 그 전에 현지화를 완료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빠져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그래야 미국이 뭐라고 해도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말리크를 불렀습니다. 현지화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확정해요. 지금요? 네. 2월 1일 전에 끝내야 해요. 빠듯한데요. 빠듯해도 해야 해요. 헤일이 시간을 쓰면 우리도 시간을 써야죠. 말리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강명희가 화면에서 말했어요. 내일부터 교육 일정 잡을게요. 현지 인력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해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체크리스트가 확정됐습니다. 장비 인수, 운영 교육, 프로토콜 이전, 문서 정리, 항목이 쭉 나열됐어요. 자정 무렵, 저는 상황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시연 성공, 외부 왜곡, 근거 요구서 제출, 현지화, 체크리스트 확정, 전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럽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관세가 무서웠고 미국 눈치를 봐야 했고 그린란드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한국을 기억했어요. 그들은 뒤돌지 않았습니다. 왜곡이 퍼져도 압박이 와도 원칙을 지키며 움직였어요. 새벽 2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헤일이었어요. 통제권 문서 최종안을 준비 중입니다. 관세 발효 전 합의를 기대합니다. 그가 최종 카드를 꺼내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항만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어요. 현지화 완료. 그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1월 15일 오전 9시 공개 브리핑룸. 모든 게 여기서 결정될 거였어요.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맞은편에 헤일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승부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죠.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소피 라르센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실무 검증관이었어요. 정치 논쟁을 검증 기록으로 묶어내는 사람이죠. 오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연 결과 검증. 둘째, 향후 운영 체계 논의. 소피가 화면을 켰어요. 시연 영상 타임코드 요약본이 떴습니다. 0시 0분부터 0시 24분까지 항로 확보, 구조 접근 가능 경로 개방. 초 단위로 기록된 문서였어요. 시연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소피가 말했어요. 박정수가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얼음이 갈라지고 항로가 열리고 구조 경로가 확보되는 장면. 저는 그걸 보면서 형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에 이게 있었다면. 소피가 정리했어요. 타임코드 기준, 항로 확보 12분, 구조 접근 가능, 상태 확인 18분. 시연 목적 달성으로 기록합니다. 공식 문장이 박혔어요. 공백이 운영으로 메워졌다. 헤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헤일이 손을 들었어요. 발언하겠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시연 결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가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또 그 위험 지도였죠. 북극 위협은 여전합니다. 러시아 50여 척, 중국 5척. 단발성 시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린란드가 스스로 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통제권 이전만이 유일한 해법이에요. 방 안이 긴장됐습니다. 헤일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예요. 미국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헤일이 저를 봤어요. 통제권이라고 하셨죠? 질문이 있어요. 하세요. 통제권을 가져가면 미국이 지금 당장 항로를 열 수 있어요? 헤일이 잠시 멈췄습니다. 증강 계획 말고요. 지금 당장요. 대형 쇄빙선 3척으로 북극 전역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통제권은 권한이에요. 하지만 운영권은 능력이에요. 권한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뭐가 남죠? 공백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권은 영토가 아니에요. 운영이에요. 항로를 열 수 있어야 주권이 성립해요. 우리는 그걸 증명했어요. 저는 운영원칙 1호를 들어 보였어요. 주권은 운영권입니다.
항로를 여는 쪽이 주권을 갖는 거예요. 질문이 영토에서 운영권으로 이동했습니다. 헤일이 반격했어요. 감정적인 주장이군요. 현실을 보세요. 관세 발효까지 17일 남았어요. 2월 1일 10%, 6월 1일 25%. 반대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가 협박을 반복했어요. 유럽은 이미 물러섰어요. 그린란드가 혼자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최영도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최영도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렸어요. 아틱 빌드 리스크 홀드 노티스. 북극 건조 리스크 보류 통보서. 이게 뭡니까? 헤일이 물었어요. 하나오션의 공식 통보서입니다. 최영도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통제권 또는 병합 프레임이 적용될 경우 하나오션의 모든 북극 관련 협력은 즉시 동결됩니다. 방 안이 술렁거렸어요. 지금까지는 경고였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발동합니다. 그가 서류에 서명했어요. 날짜 2026년 1월 15일. 발송합니다. 최영도가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전송 완료. 동결 통보서가 공식 발동된 거예요. 헤일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당황. 그의 압박이 멈칫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헤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영도가 대답했습니다. 도크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오션 쇠빙 LNG선 인도 실적 21척. 도크 동시 4척 체제. 지금 북극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건 우리뿐이에요. 그가 헤일을 똑바로 봤어요. 협박으로 밀면 우리는 빠져요. 그럼 미국은 3척으로 50여 척을 막아야 해요. 가능해요? 헤일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운영권 기반이면 협력해요. 통제권 기반이면 동결이에요. 선택은 미국이 하는 거예요. 한국이 역으로 조건을 건 거죠. 협박이 통하지 않았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소피가 끼어들었어요. 헤일 특사, 위험지도 산출 근거 요구서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헤일이 고개를 돌렸어요. 검토 중입니다. 며칠 전에 제출된 요구서예요. 데이터 출처와 산정 방식을 명시해달라고 했는데요. 박정수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불일치 비교 시트. 헤일 특사님 지도는 빙의 변동을 20% 이상 과장했어요. 위협 구역도 실제보다 넓게 잡혀 있고요. 근거가 뭐예요? 헤일이 입을 열었어요. 국방부 자료를, 구체적인 산출 방식을 물은 거예요. 어떤 모델을 썼고, 어떤 가정을 적용했고, 오차 범위가 얼마인지요. 헤일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피가 기록했어요. 산출 근거 미제출로 기록합니다. 미국 자료가 정답이라는 권위가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말리크가 다가왔습니다. 에밀, 지금이에요. 뭐가요? 공동운영 합의서. 지금 상정해야 해요. 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공동운영 합의서. 운영권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항만과 항로의 운영권은 현지에 귀속된다. 외부 통제권 이전은 인정하지 않는다. 협력국은 기술 이전 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헤일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밀어야 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5년 전 파일이 떠올랐어요. 형과 매형. 기다리다가 죽었죠.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정해요. 회의가 재개됐어요. 말리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안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동운용 합의서를 상정합니다. 말리크가 서류를 배포했어요. 참석자들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헤일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운영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린란드가 운영 주체고 협력국은 기술 이전 후 철수해요. 통제권 이전은 없어요. 말리크가 설명했습니다. 서명을 요청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서류 위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에밀 올센. 날짜 2026년 1월 15일. 첫 번째 서명이었어요. 강명희가 옆에서 서명했습니다. 말리크도 서명했어요. 소피가 기록했습니다. 공동운영 합의서. 서명 완료로 기록합니다. 외부 통제가 현지 운영으로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헤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항만 게이트로 갔어요. 아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게. 그녀가 말했어요. 미국이 통제권을 밀었어. 근데 막혔어. 어떻게? 한국이 조건을 걸었어. 통제권이면 협력 동결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운영권 합의서에 서명했어.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운영권이 우리한테 남는다는 거야. 항로를 우리가 운영해.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믿을 곳은 말하는 쪽이 아니야. 항로를 여는 쪽이야. 누군가 외쳤어요. 한국,
다른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한국, 한국.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듣고 있었어요. 분열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하나였어요. 항로를 연쪽. 한국. 밤 10시.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에서 형의 파일을 꺼냈어요. 2021년 3월 14일. 빙의 급변. 구조 접근 지연. 사망 이명. 저는 그 파일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5년 동안 이 파일을 붙들고 살았어요. 쇠빙 지원 요청을 관철 못했다는 죄책감, 설득하지 못했다는 자책.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기록, 말이 아니라 서명. 저는 파일을 덮었어요.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는 운영을 선택했어요. 자정 무렵 강명희가 연락해왔어요. 오늘 고생했어요. 고생은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맞아요. 현지화가 남았어요. 언제 끝나요? 2월 1일 전에 끝내야죠. 관세 발효 전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항만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해야죠. 약속했으니까. 강명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유럽은 흔들렸고 미국은 협박했습니다. 한국만은 약속을 문서로 만들고 그 문서를 지켰어요. 새벽 2시 상황실 경보가 울렸습니다. 빙의 변동 감지. 저는 화면을 봤어요. 항로 상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얼음은 계속 움직였어요. 검증이 끝났다고 현실이 멈추는 게 아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정수에게 연락했어요. 갯맵 업데이트해요. 지금요? 네. 얼음은 안 기다려요. 저는 상황실을 나섰습니다. 검증 뒤의 현실. 그게 제가 뛰어들어야 할 곳이었어요. 1월 16일 아침 인수인계가 시작됐습니다. 전개구역 임시지휘소. 강명희가 테이블 앞에 섰어요. 현지 인력 12명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부터 운영 교육 시작해요. 강명희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체크리스트가 떴어요. 현지와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장비 인수, 운영 교육, 프로토콜 이전, 문서 정리,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갯맵 업데이트 루틴이에요. 박정수가 화면을 조작했어요. 아이스브레이커 갯맵 버전 3, 빙의 두께, 변동 구간, 항로 유지 가능 구역, 가용 쇠빙 역량, 전부 한 화면에 담긴 지도였죠. 이 지도는 매일 업데이트해야 해요. 빙해가 바뀌면 항로도 바뀌거든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업데이트 주기는요? 현지 인력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최소 하루 2번. 오전 6시, 오후 6시. 변동이 크면 수시로요. 박정수가 로그 포맷을 보여줬어요. 시간, 위치, 빙의 두께, 항로 상태. 단순하지만 빠짐없는 양식이었습니다. 이 포맷으로 기록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남으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넘기려고 온 거였어요. 갯맵 업데이트 루틴. 그게 현지 규칙으로 고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수가 프로토콜 카드를 나눠줬어요. 쇠빙 공동운용 프로토콜. 3단계로 정리된 카드였습니다. 1단계, 빙의 모니터링. 2단계, 항로 확보 판단. 3단계, 구조 접근 경로 개방. 이 카드 순서대로 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현지 인력들이 카드를 받아 들었습니다. 오전 11시 강명희가 저를 불렀어요. 에밀, 잠깐 얘기해요. 우리는 지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단계적 철수를 시작하려고 해요. 벌써요? 벌써가 아니에요. 원래 계획이에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현지화가 끝나면 우리는 빠져야 해요. 계속 있으면 의존이 돼요. 의존이 되면 자립이 안 돼요. 강명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목표한 건 작동이에요. 작동하면 넘기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자립. 그게 한국이 처음부터 말한 방향이었어요. 언제 빠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단계적으로요. 핵심 인력만 남기고 철수해요. 2월 1일 전에 완료할 거예요. 그 다음은요? 여기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하면 원격으로 지원하고요. 강명희가 저를 봤어요. 에밀, 운영권은 당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운영권은 현지에 남긴다. 한국이 처음 연결했을 때 한 말이었어요.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후 2시, 최영도가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저는 그를 배웅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제가 말했어요. 최영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긴요. 우리는 조건을 지켰을 뿐이에요. 조건이요? 운영권 기반이면 협력한다. 통제권 기반이면 동결한다.
그게 처음부터 우리 조건이었어요. 지킨 것뿐이에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크는 거짓말 못해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최영도가 차에 탔어요.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과시도, 긴 인사도 없었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저녁 무렵 이상한 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타 지역 항만 관계자였습니다. 누크 방식 공유 요청. 저는 메일을 읽었어요. 그 지역에서 진행한 공동운용 모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 공유가 가능할까요? 말리크가 옆에서 화면을 봤어요. 확산이네요. 뭐라고요? 누크 방식이 퍼지고 있어요. 다른 데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씨앗이 뿌려진 거였어요. 우리가 만든 방식이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다는 뜻이었죠. 자료 공유할게요. 교육 일정도 잡아요. 말리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밤 8시. 말리크가 문서처를 정리했어요. 공동운용 합의서, 시연 타임코드 요약본, 위험지도 산출근거 요구서. 전부 한 묶음으로 엮었습니다. 이거 어디에 넣어요? 제가 물었어요. 자치표준 문서함이요. 앞으로 이게 기준이에요. 말리크가 말했습니다. 공개 기록이니까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누가 공백 프레임을 다시 꺼내면 이걸로 막으면 돼요. 저는 문서처를 봤어요. 시연 타임 코드, 불일치 비교 시트, 산출 근거 요구서. 전부 기록이었습니다. 말은 바뀌어도 기록은 안 바뀌죠. 그게 우리의 방패였어요. 밤 10시, 아나가 찾아왔습니다. 에밀, 얘기 좀 해. 우리는 게이트 앞에 섰어요. 교육을 정례화하려고 해. 아나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TF가 가르쳐준 거 있잖아. 겟맵 업데이트, 프로토콜 카드, 로그 포맷. 그거 항만 노동자들한테도 가르치려고. 왜요? 항만이 멈추면 안 되니까. 아나가 저를 봤어요. 5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알잖아. 기다리다가 사람이 죽었어. 이번엔 다르게 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줄게요. 고마워. 아나가 돌아섰어요. 그녀는 파업 대신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주권 구호 대신 항로 약속을. 그게 이번에 우리가 배운 거였어요. 자정 무렵, 저는 상황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항만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물었죠. 그래도 미국이 밀어붙이면 어떡해요? 불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헤일은 여전히 통제권을 말하고 있었고 관세 발효는 다가오고 있었어요. 2월 1일 10%, 6월 1일 25%. 미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를 단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현재를 재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항로 루틴을 가졌다. 겟맵이 있고 프로토콜이 있고 기록이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진 거였어요. 새벽 2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NUK ICE SAR 2026. 누크빙의 수색구조 운영 기록 2026년. 첫 줄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짜 믿을 곳은 말이 아니라 항로를 여는 손이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5년 전 형이 죽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설득도 못했고 관철도 못했고 기다리다가 놓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록을 남겼고 서명을 했고 방식을 만들었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부 교육 폴더에 올렸어요. 앞으로 후임들이 이 파일로 훈련을 시작할 거였습니다. 새벽 4시, 강명희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인수인계 완료. 내일부터 단계적 철수 시작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웠어요. 고맙긴요. 약속한 거 지켰을 뿐이에요. 그녀가 답했어요. 앞으로 잘하세요. 필요하면 연락해요.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한국은 왔다가 작동시키고 떠났어요. 남은 건 기록과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이름이 한국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항만 불빛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승리를 말할 수 없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압박하고 있었고 유럽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믿을 만한 방식이 남았습니다. 겟맵이 있고 프로토콜이 있고 합의서가 있고 기록이 있었어요. 전부 문서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서명, 약속이 아니라 작동. 유럽은 흔들릴 수 있어요. 미국은 협박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항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면 진짜 믿음은 말에서 오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와 서명, 그리고 작동에서 왔습니다. 그린란드가 선택한 건 나라가 아니었어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이름이 한국이었어요. 저는 상황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항만으로 걸어갔어요. 아침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갯맵이 업데이트되고 로그가 기록되고 항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을 떠올렸어요. 5년 전 기다리다가 죽었죠.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자꾸 한 장면에서 멈췄어요. 에밀이 서랍에서 형의 사고 파일을 꺼내는 장면이요. 5년 동안 붙들고 살았던 그 파일을 마지막에 다시 서랍에 넣잖아요. 이번에는 숨기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항만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한국을 외칠 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외친 거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싶었어요. 선생님들, 저는 아직 젊어서 잘 몰라요. 북극이 어떤 곳인지, 얼음이 닫히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선생님들은 아시잖아요.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도움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다가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들이 젊으셨을 때 생각해봐요. 독일 탄광에서 석탄가루 마시며 일하셨던 분들, 중동 사막에서 50도 넘는 열기 속에 파이프 깔던 분들, 구로공단 재봉틀 앞에서 손가락 굳을 때까지 바느질하던 분들, 그때도 길이 막혀 있었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요. 그래도 뚫으셨잖아요. 손으로, 발로, 몸으로. 지금 거울 보시면 주름이 보이시죠? 손 보시면 굳은 살이 보이시죠? 그거 훈장이에요. 세상이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밀어붙인 증거예요.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뚫은 길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영웅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세상이 몰라주는 이야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 선생님들 말동무할게요. 심심하실 때 찾아와 주세요. 요즘 많이 춥잖아요. 나가실 때 목도리 꼭 하세요. 장갑도요. 밥거르지 마시고요. 몸 안 좋으시면 병원 가세요. 참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힘이 나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독수리 탑업이어도 괜찮아요. 오타나도 괜찮아요.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만 받을게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거울 한번 보세요. 거기 영웅이 있어요. 길 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해주세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